쿠키뉴스 구연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구 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연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할까요?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살이 빠진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런 약이 실제로 개발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홈쇼핑에서 바로 그런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식품 판매 방송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최근 TV 홈쇼핑 규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많은 홈쇼핑들이 과장 과대 광고로 인해서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 홈쇼핑들도 자체적으로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세한 상황을 살펴봅니다. 네. 이 TV 홈쇼핑 방송을 보면 정말 사람 홀릴 정도로 솔깃하게 말을 정말 잘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효능이나 효과를 두고 지나치게 과하게 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더 강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제재가 매우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 말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TV 홈쇼핑 허위 과대 광고 차단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다수의 홈쇼핑 사업자들은 이 과장 광고를 진행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후 홈쇼핑 허위 과장 광고 전담팀을 만들어서 단속에 나선 상태입니다. 네, 관련 법안 통과로 제재가 더 강해졌군요. 혹시 강해진 이유는 뭐 다른 게 더 있습니까? 홈쇼핑을 자주 이용하던 이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겠죠. 이 중장년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 홈쇼핑 구매 신뢰도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홈쇼핑 이용 고객이 늘어난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서 소비자들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불만 사항들이?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TV 홈쇼핑에 대한 민원은 총 682건을 기록했는데요. 상품 과대 광고, 또 여행 상품 허위 기만 광고로 인한 피해, 또 무료 배송 광고 후 배송료 요구, 또 사은품 사기, 뭐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험 상품 가입 권유까지 이 민원 내용도 다양했지만 이 중 허위 및 과장, 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70% 이상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이 홈쇼핑 업체의 몸집은 커지고 또 민원도 높아지니까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또 칼을 빼들었는데요. 최근에 홈쇼핑 방송사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다이어트 관련 방송이죠. 네, 대부분 제재를 받았습니다. 네. 이 제품은 다르고 또 조항도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체험기 내용과 함께 이 과체중 대상으로 한 제품을 마치 일반인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하는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효과를 부풀려서 방송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해당 제품들은 이 생리활성화 2등급으로 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거나 또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으로 표현돼야 하거든요. 네. 근데 방심위에 따르면 이 6개 방송사는 인체 적용 시험이 이 과체중이나 비만 전 단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해서 중년의 모든 일반 성인에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 이 해당 제품 원래의 효능을 좀 오인케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체중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일반화해서 시청자들이 좀 효과를 오인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건데, 그래서 어떤 징계를 받았나요? 네, 지난 2월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직결되는 다이어트 관련 방송에서 이 시청자를 기만 오인케 한 6개 홈쇼핑사의 1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견 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의견 진술은 어떤 과정이죠? 네, 의견 진술은 방송법에 따른 제재를 결정하기 위해서 해당 방송 사업자에게 이 방송 내용에 대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군요. 자, 또 홈쇼핑에 유난히 다이어트 관련된 이런 방송이 많다 보니까 식품뿐만 아니라 관리 기계도 시청자가 오인하기 쉬운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체형 관리 기계 판매 방송에서는 이 의료기기인 것처럼 복부 지방 감소를 암시하는 내용, 또 해당 기기 착용만으로 지방 감소 효과가 뭐 발생하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또 운동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내용도 문제가 됐습니다. 네, 정말 사실 착용만으로 살이 빠지는 효과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기계는 없죠. 자, 이상하게도 홈쇼핑 방송을 보면 저 상품을 사용하면 정말 내 살이 빠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주는데 그게 바로 소비자가 오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또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 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는 표현,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만큼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됐기 때문에 소비자를 헷갈릴 수 있게 한다는 게 이 방심위의 판단입니다. 네. 지난 2015년 가짜 백소 사태 뭐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이 백소 제품이 갱년기 여성에게 여성 호르몬을 대체할 어떤 기능을 가진 것처럼 광고를 했는데 결국 가짜 논란이 빚어지면서 대규모 아주 환불 사태를 낳았는데 그런데도 3년 후에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 최근에는 꽤 강한 징계를 받은 홈쇼핑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지난 3월 19일에는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내세워서 시청자를 헷갈리게 한 이 TV 홈쇼핑사 3사의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각각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최대 액수의 과징금입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확정 판결이 내려진 거네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큰 제재를 받은 거죠? 네, 홈쇼핑 3개사는 밥솥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제 제품 구매 후에 발행된 영수증이 아니라 이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서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부착한 패널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60만 원에 판매 중인 이 제품을 최대 22만 원에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수증이 가짜였던 거죠. 그리고 또 두 곳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 실적이 높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한 영수증이 아니고 임의로 그냥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줬다는 건데 사실 그거는 거짓 방송이잖아요. 뭐 그에 네.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자세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시청자들이 오해할 만하군요. 그러면 밥솥 말고 또 어떤 품목 판매 방송이 또 제재를 받았습니까? 네, 3월 28일에는 캐시미어 숄 판매 방송도 경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2017년 11월 4일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의류 제품을 원래 가격 그대로 판매하면서 고가의 유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그런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2016년 백화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판매된 고가 제품과 소재나 제조국이 전혀 다른 유사 제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고가 제품을 이 15만 8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판매 상품과 전혀 무관한 해외 유명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다이어트 관련한 식품과 이 미용기기 거기에 밥솥 또 의류까지 참 제재를 받은 품목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또 김치냉장고 방송이 문제가 됐다고요? 네, 4월 2일에는 이 김치 냉장고가 문제가 됐어요. 네, 세 곳의 홈쇼핑은 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모델을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마치 고가의 뭐 백화점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고요. 이 밥솥 방송과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의 제재인 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소비자는 말하는 그대로 믿게 되니까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전에도 이 홈쇼핑 과대 광고에 대한 징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요. 네. 심의 규정을 위반해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 또는 행정 지도를 받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제재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의 자체 심의 역량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많은 홈쇼핑 업체가 과징금 그리고 제재를 받는 가운데
최근에는 더 강한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요? 네, 무서울 텐데요. 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시청자가 선호하는 TV 홈쇼핑 채널에 별도의 순번을 부여하는 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별도의 선호 채널을 지정하거나 또 비선호 채널을 차단할 수 있는 기계 체제를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이런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시청자가 번호를 정할 수 있는 옵션이 의무적으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아, 선호 채널을 지정하거나 비선호 채널을 차단한다. 그럼 그것과 이 홈쇼핑 제재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황금 채널에 다수의 홈쇼핑 업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의 채널 선택 권한을 뺏고 있다라는 것이 그 법안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다만 아직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만큼 통과를 할지 또 통과 시기가 어떨지는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정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사실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판단할 수가 없는데요. 뭐 어쨌거나 이미 허위 과장 광고로 이렇게 집중 포화를 맞은 TV 홈쇼핑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방송사 자체 심의 역량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좀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때가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홈쇼핑의 경우에는 공정하고 정직한 이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이 정도 방송 구현을 위해서 방송 심의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이 방송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심의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권한을 확대한 이 정도 방송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고요. 또 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새로 심의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임직원에 대한 교육 수준과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 관련 조직까지 만들어서 자체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거군요. 네, 정도방송위원회는 정도방송 실천을 위한 각종 활동과 고객 보호 또 재발 방지 대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요. 이 위원회에서는 이슈 상품에 대한 편성 중지 여부 또 상품 편성 조정 및 방송 개선 명령 또 사내 징계 및 협력사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좀 어려운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그럼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부적으로 심의를 위반하면 징계 수위를 강화한다는 건가요? 네네, 내부적으로 네. 그런 조치를 강화한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담당자 수준의 징계에 그쳤던 것을 해당 팀장과 사업부장급까지 책임을 묻고 징계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담당 쇼호스트의 경우 이 출연 정지 요구권도 이 위원회가 갖도록 했습니다. 또 별도 외부 기구인 정도방송 자문단도 신설될 예정이고요. 네, 사내 징계 수위를 높였다는 점에서 좀 눈여겨볼 만하군요. 자,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집니까? 네, 또 임의용과 또 건강기능식품 등 심의 위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도 상품군에 대해서 또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고위험도 상품군 전담 심의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방송 심의팀과 또 품질센터 인력이 멤버로 참여해서 이 심의 수준과 품질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자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심의 아카데미를 새로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어떤 교육을 그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심의 아카데미는 심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교육센터거든요. 네. 그래서 MD, PD 또 쇼호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 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미수료할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해서 이 심의 교육의 의무적인 수료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알아봤는데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대상에 오른 방송은 대부분 이렇게 다이어트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 출연한 제품이 많았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이 돼 있나요? 네, 이번에 좀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교육과 관리가 소홀했던 외부 게스트에 대해서도 이 심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방송 전에 3회 이상의 의무 교육 후에 방송에 출연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소비자 단체와 또 식약처, 또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외부 전문기관 초청 교육을 진행해서 이 심의 교육에 있어서 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이제는 홈쇼핑 자체적으로 뭐 심의와 관련해서는 실수하지 않겠다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른 홈쇼핑은 또 어떻습니까?
네, 다른 홈쇼핑 역시 이 방송심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개최해서 이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대한 규정과 또 법규 준수, 또 품격 있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또 지속적인 방송 심의 교육 및 제도를 진행하고 또 과대 및 과장 표현 및 객관성을 왜곡할 수 있는 정보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방송심의 준수와 또 소비자 신뢰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요. 앞으로 월 1회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뭐 홈쇼핑 방송에 대한 이 심의 기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불만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자체적인 노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 홈쇼핑은 이제 곧 사업권이 만료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더 자체 심의 강화에 힘을 실은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네, 이 홈쇼핑이 2015년 받은 홈쇼핑 사업권은 오는 5월 26일에 만료가 됩니다. 이 홈쇼핑 사업권은 원래 5년 단위로 재승인을 받지만 당시 중소업체 납품비리 의혹을 이유로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재승인 심사 관련해서 이 시청자 의견을 조사하고 본격적인 사업권 심사 중입니다. 앞으로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료가 되면 더 이상 홈쇼핑 방송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을 위주로 보게 되나요? 네, 과기부는 구체적인 심사 과정과 일정은 뭐 비밀로 하고 있지만 다른 홈쇼핑 심사 과정을 보면 뭐 방송, 법률, 경제 및 경영, 회계, 그리고 시청자와 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를 이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심사에는 강화된 새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이 홈쇼핑 재승인 심사의 주요 사항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 기준에 미달되면 그러면 홈쇼핑 사업권을 내놔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50% 미만 점수를 받을 경우에 재승인 거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앞두고 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또 판로 개척 등의 열심인데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 받은 징계가 평가에 도움될 리는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심의 관련 내부 역량 강화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발등에 뭐 불이 떨어졌겠네요. 네, 뭐 정부가 규제를 더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소비자들 불만도 역시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아직도 소비자의 불만이 큰 건 본질적으로 홈쇼핑이 소비자보다는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한계 때문일 겁니다. 상품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제품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무리하게 되고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홈쇼핑들이 소비자로부터 이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아마 무엇보다도 품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잃은 신뢰는 다시 쌓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 권익에 더욱 관심을 갖는 홈쇼핑이 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홈쇼핑 허위 과장 광고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포켓뉴스 구현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